영화를 하던 연극을 하던 뮤지컬을 하던 배우라면은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다 그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네. 아 내가 이 수업을 듣고 리듬 하나는 내가 제대로 알고 가겠다. 이제 실제로 연습을 할 때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좋을지, 조금 어렵더라도 훈련에 필요한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곡으로 해야 좋을지, 잘할 수 있을 것 잘할 같은.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면은 잘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고음이 안 되니까 중저음만 있는 걸로 한다. 그럼 네. 고조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와중에도 고조하기는 있는 걸까요? 그렇죠. 네. 발성의 원리, 기본 원리는 보통 소리가 시작되는 지점이 우리가 성대로 알고 있잖아요. 이 성대를 움직이게 하는 거, 떨게 진동, 성대에 진동을 주는 게 내 몸의 움직임이거든요. 네네네. 이 신체, 내 네. 몸이 얘를 떨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소리가 시작되면서 어떤 기관을 거쳐서 공명 기관을 거쳐가지고 나가는 게 기본 발성의 원리거든요. 네네. 기본 네. 발성의 원리인데 그 저는- 발성의 원리를 조금 천천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너무 빨리 말해가 후루룩 지나갔고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천천히 다시 한 번만 되짚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발성 기간이 어떻다고요? 발성 선생님은 빠르게 말을 할 때는 그냥 그 전문 지식이 막 나오다가 천천히만 얘기하시면 갑자기 뭔가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이게 전문가의 특징인가요? 그냥 제 성격이죠. 그냥 제 개성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막 신나서 얘기할 때는 막힘없이 나오다가 제가 갑자기 뭔가 제동을 걸면 갑자기 뭔가 말문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제가 예. 고향이 충청도인데 예. 사람들이 아,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신 거예요? 충청도 사람 맞냐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 초보자들은요 충청도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네.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어쨌든 발성 기간이 네, 여러분. 목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부터 나온다 이거를 좀 천천히 조목조목 좀 짚어주세요. 발성은 네. 그러니까 소리를 만드는 건 우리 인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체. 네. 우리 신체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다. 즉 몸에서 나는 소리여야 되는데 네, 몸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 몸을 써야 돼요. 네, 몸을 아주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몸을 그죠? 써야 돼요. 네. 자, 소리가 올곧게 이렇게 딱 나가려면 네. 내 몸을 어떻게 만들어줘야겠어? 고추 그렇죠? 좀 세우고. 고추 세워야 그 신체 훈련도 되겠죠.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제 신체 훈련을 또 이렇게 필요성과 당위성을 또 느낄 수 있게. 왜냐면 좋은 소리를 내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몸을 써야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럼 자세를 좀 세워야 되나? 그럼 지금 봐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자세를 세워야 되나 하면서 우리가 허리서부터 이렇게 등 쪽에 뭔가가 그렇죠. 딱 세워지는 느낌 그렇지. 안 드세요? 네. 그 주변의 근육을 기립근이라고 해요. 예. 기립근. 예.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립하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맹수들이 서로 싸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봤어? 제가 제 옆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딱 있다가 덤벼?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이게 쓰잖아. 네네. 이걸 세워야 돼요. 네. 이게 죽으면 지는 거야. 배우도. 왠지 기를 세우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부부면 기가 죽은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좀 뭔가 기 죽었어. 기 죽었어. 근데 운명이 쫙 죽었어. 피면은 기가 좀 살아 보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딱 이거 신체를 구부리고 피는 거에서도 기라는 거에도 굉장히 연관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 이 신체 기립근을 딱 세우는데 그럼 이 기립근이 올곧게 계속 버티려면은 얘를 지지해주는 근육이 필요해요. 그 근육이 또 필요하죠.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근육. 빵댕이. 빵댕이. 요즘 제시가 빵댕이를 써가지고 제가 오늘 자꾸 빵댕이라는 그 용어가 자꾸 머리에 꽂혀갖고. 어째 빵댕이를 쓰십시오. 어째 저보다 선배이신 분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십니까? 애들 프로 좋아해요. 저 아이돌 아일랜드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제시 좋아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제시도 하시고 참. 네. 그럼요.
야, 네. 아무튼 눈은 안나 이러면서 땐 언니 느낌 나는 예, 이쪽 약간 사담이고요. 이제 다 네. 원래 돌아가시죠.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받쳐주려면 엉덩이가 힘이 풀려 있어야 되겠어요? 힘을 줘야 되겠어요?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힘을 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여기서 엉덩이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일까? 원초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가장 빨리 알아듣는 것 같아. 생리적인.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도중에 이게 장이 안 좋아가지고 막 설사가 나올라 그래. 그러면은 큰일 났어. 빨리 주변 화장실을 찾아서 이걸 해결을 해야 돼. 가기 전에 바지에다 싸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엉덩이를 힘껏 조이죠. 그 관략근을 그냥 쫙 쪼아주는 거죠. 조이죠. 네. 그럼 엉덩이가 텐션이 되잖아. 그겁니다. 그 느낌. 아, 예. 그럼 뭐 한 번씩은 다 해봤어요.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경험이 있을 거니까 네.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엉덩이에 힘이 가면요 기립근도 이렇게 세워지게 돼 있어요. 아, 신체를 이렇게 잘 쓰기 위해서는 훈련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훈련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알렉산더는 원래 배우였었는데요. 자기 발성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 스스로가 왜 내 발성상에 문제가 생겼을까 하면서 그것을 신체와 연관지어서 자기 몸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 자기 몸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나쁜 습관이 있었던 거고요. 나쁜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나쁜 습관을 고치는 교정법, 교정 훈련법으로 이게 처음에는 많이 알려졌죠. 훈련을 하고자 하는 그 훈련의 대상은 그 나쁜 습관으로 길들여진 몸과 소리가 훈련의 대상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신체 훈련은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아까 발성 훈련이 신체에 의해서 이제 잘 나온다 했는데 네네네네네. 그 발성 훈련은 뭐 얘기하다가 말았죠. 네, 네. 제가 아까 그 발성의 원리 성대가 소리가 시작되면서 네. 이 공명기관을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공명기관은 네.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내면서 네. 동시에 그 소리를 증폭시키고 확대시키는 예.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소리의 시작점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네. 배꼽 아래에 있는 배꼽 아래. 내 아랫배, 엉덩이, 아랫배 뒤편에 있는 게 엉덩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 네. 그리고 여기서. 내 몸은 하나의 길이야, 길. 네. 도로야, 도로. 소리 길. 예. 소리 길, 도로야. 길 따라가야 돼, 길 따라. 그래서 네. 그 종착역, 그러니까는 버스를 탔어요. 네. 여기 어디서 탔어? 아랫배에서 탔어. 네. 그래가지고 출발해서 갔어요. 네. 가서 이제 그 종착역, 도착 자기가 지점. 가고자 하는 지점. 그게 여기에 와 있어야 돼요. 여기요? 네. 아, 예. 그게 뭐냐 하면은요. 네네네네. 여기가 이 안면 부위를 마스케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게 안와부, 이게 눈 구멍, 네. 그다음에 코 구멍, 입 구멍, 이 구멍들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5개의 눈구멍, 콧구멍, 5개의 구멍이 있고 귀까지 합치면 7개의 구멍이네요. 네. 네. 얘네들이 다 공명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소리에 울림에 관계되는 여러분 이해되시죠? 기관이에요. 모든 구멍이 다 공명기관이라고요. 그리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노래할 때 소리를 이렇게 너는 소리를 먹어서 잘 안 들려 그러니까요. 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또 고민이 많은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종착역을 여기다 둬야 된다니까요. 아. 예, 여기다 두고 네. 이제 내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내리느냐? 이제 이렇게 가면 내리는 거예요. 네. 소리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리를 내라고 하는데도 여기까지 왔는데도 도로 들어가는 애들은 뭔가요? 코를 마시듯이 도로 마시는 것도 그 왜 그럴까요 도대체? 훈련이라는 것은 네. 자기가 의식을 해야 되고 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아 이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네, 자기한테 습관화된 거는 그건 훈련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의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무의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의식을 해야 의식적으로. 돼요. 그렇죠, 의식을 해야 그렇죠. 되고 알렉산더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지시어를 내릴 수 있어야 네네네.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제가 지시어 내리겠습니다. 소리가 출발하는 거는 무조건 아랫배와 엉덩이에서 시작한다. 네. 이게 봐봐요. 손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아랫배, 얘가 엉덩이야. 네. 자,
숨을 코로 마셔요. 여기까지 마시면 이렇게 야 여기서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죠? 빵빵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소리가 나가려면 어떻게 돼? 얘네를 조금씩 이렇게 조여주겠죠. 조금씩 조여주는데 네. 뭘 연상하시냐면은 그 해변가에서 쓰는 튜브 있죠. 네네네. 해변가에서 쓰는 튜브하고 글쎄, 애들 알까요? 저기 어린아이들이 쓰는 그 물장난할 때 쓰는 튜브하고 달라요. 아 예. 걔네들은 이렇게 바람 빼면은 어린애들이 쓰는 건 훅 하면서 금방 사라지지만 네. 해안가 이런 바닷가에 가서 쓰는 그게 튜브는 요즘도 있나 고 우리 때 얘기 아니에요? 아니 요즘도 튜브 쓰잖아요. 바닷가에서 그 옛날에 튜브 안 그 써요? 고무 튜브 시커먼 거 그거는 요즘 없지 않나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요즘은 노란색이에요. 검정이 아니고 주황색 아니야? 주황색도 있어요. 예. 저도 어쨌든- 얼마 전에 수영장 가서 어쨌든 썼어요. 그 뗀뗀한 거가 뗀뗀한 거. 빨리 꺼지지 않고 걔네는- 서서히 꺼진다 이거. 걔네는 얘기죠? 이제 바람을 빼려고 이걸 빼도 한꺼번에 훅 금방 안 빠져요. 그치 천천히. 아주 시간을 요하죠. 아, 예. 그러니까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그런 면이 있어야 돼, 서서히 배우는. 그렇죠. 서서히 꺼지는 네. 그거를 확실히 바로 알고 있어야 되네. 예를 들어서 얘가 바로 이렇게 꺼졌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더 이상 소리 안 나가. 아, 예. 그럼 그때부터 온몸을 쥐어짜면서 쓸데없는데 근육 들어가면서 목에다가 힘 들어가고. 줘. 응. 그러니까 목이 아픈 거예요. 아, 예.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네. 그죠?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소리를 서서히 빼요. 꺼뜨리는 것도 조절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심지어 그 조절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요. 얘네가 리듬을 조절하는 때도 쓰여져요. 아랫배하고 엉덩이가. 선생님 저한테 너무 말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시다가 내가 물어보면 바로 일로 넘어오셔. 내가 무슨 얘기 주제를 까먹어 자꾸만. 그러니까 어쨌든 조절 얘기 간단히 하시고 빨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주세요. 네, 예를 다시 들어서 정신 차리고. 따단 이거를 한다고 네. 했을 때 내 배가 어떻게 움직이나 엉덩이랑. 네. 자, 이거 숨 마셨어요. 아, 예, 이렇게. 따단. 이렇게. 네, 그 리듬에 따라서 얘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자기 몸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근육이 조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작게 하는 것도요. 네. 무조건 그 에너지 없이 호흡 없이 그냥 소리만 크게 하면 그건 빈깡통 소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 제가 이렇게 목으로만 자꾸 해서 목이 쉬는데 몸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면 몸이 쓰는 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지금 대충 하나의 보면- 예가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몸 움직이는 거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몸을 움직이는 거가 싫으면 뮤지컬 하시면 안 돼요. 일단 몸을 움직이는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뮤지컬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거에 굉장히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몸을 움직이는 거에 게을리하지 말라니까 또 생각나는데 또 말렸다. 이제 이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 하면은 이 얼굴을 빼놓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얼굴에 있는 안면 근육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만 발음도 정확하게 나오고요. 네네네. 그리고 많이 웃으셔야 네. 발성하실 때 네. 이 상악골 이게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해골 미안합니다. 여기가 위에 광 대표인 게 윗뼈고 여기 아래 턱을 아랫뼈. 자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를 꽉 다물고 있으면 네.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입을 벌려줘야지 되잖아요. 일단 네. 1단계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벌리면서 이 윗뼈가 올라가고 아래 턱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상악골 이 아래 턱보다 상악골이 더 올라갈수록 소리가 더 잘 나요. 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네. 아라는 내가 소리를 내요. 네네. 아라고 소리를 내는데 자 위에는 올리지 않고 제가 아래 턱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시죠? 아니요, 절대 네, 안. 네,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아라는 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음 하나를 내줘 보세요. 그 내는 음이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 똑같은 음을 내는데 아래 턱을 더 밑으로 만약에 내가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느낌이 어때요? 약간 어두워요. 네. 근데 좀 뭔가 처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아래 턱을 내리지 않고 네. 똑같이 음이 그러면 똑같은 음정인데 네. 더 밝게 나오죠. 뮤지컬을 저는 이렇게 무대에 서본 적은 없잖아요. 네. 관심은 있지만
이제 설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제 뮤지컬에 대한 궁금한 게 많은데 저는 이제 가끔씩 박진영 씨가 네. 공기반 무슨 반 이래가면서 노래 부를 때 오디션이나 이런 것 때 친구들한테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애들이 이걸 이해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공기반 뭐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박진영 씨가 나올 수도 없고. 씨가 표현하는 네. 그 공기반 소리반에 대해서 네네네. 그분이 얘기하는 건 저도 잘 모르죠. 어떤 의미에서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하는지. 예? 아니 무슨 얘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전문가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건 그분이 또 그분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네네. 예를 들어서 네. 이 우리가 이제 그 소리의 근원이 되는 것은 사실 호흡이거든요. 네. 예, 호흡이 근원이에요. 호흡하면은 에너지, 네네. 에너지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숨 쉴 때 공기 마시잖아요. 네. 아, 예. 공기가 들어갔어. 네, 공기가 그럼 들어갔어. 그 공기만 밖으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소리가 안 실렸죠. 네. 이건 그냥 에너지. 그냥 호흡만 뺀 거네요. 공기만 빼는 거잖아요. 네, 공기만 뺐어. 튜브에서 튜브가 제가 튜브 또 튜브가 나왔어. 또 나오네. 튜브를 딱 하면 튜브에서 이렇게 바람이 살살 빠져나가는 소리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렇죠. 피 해도 되고 해도 돼. 근데 소리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바람 빠지는 그렇죠. 소리긴 하죠. 우리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니 바람 빠지는 소리도 소리는 소리잖아요. 자꾸 태클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아니 그러면 어쨌든 그래 봐봐요. 네, 봐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박진영 씨 제 얘기 해주세요. 아니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튜브 야 바람 빠진다, 공기 나간다, 공기 빠진다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공기 빠진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도 예. 공기가 빠져나가요. 네.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이제 그 빠져나가는 그 공기에다가 소리를 얻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맞나요, 박진영 씨? 자 봐봐요. 여기다가 소리를 얹습니다. 네네. 이럴 때는 박진영 씨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흡하고 네. 소리가 같이 이게 네. 섞이는 거예요. 그냥 따따따따따따 빠빠빠빠빠빠 이거는 소리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음만 있잖아요. 개처럼 이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 반 소리 반 합치면 호흡이 실린 상태에서 이게 소리 반 공기 반인 거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닐까? 박진영 씨의 그 아니요. 의중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이렇게 대충 부르거든요. 그렇게 부르잖아. 너의 어머니가 누구시니? 그녀는 예뻤다. 뭐 이렇게 부르니까. 그녀는 예뻤다. 예. 이게 지금 소리하고 공기반 소리반입니다. 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면 정말 이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소리 이거 그러니까 호흡 빼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관지어서 오늘 내가 명쾌하게 좀 이해가 됐고 우리 친구들도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알기는 알겠지 실제로 해보면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오늘 좀 명쾌하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발성 훈련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일부러 예를 들어서 해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애국가를 호흡을 섞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동해물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해물과 백 다르죠. 네네.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아까 박진영 씨 예를 들어서 했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창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창법. 노래를 그럼 어떻게 그러면요, 표현하느냐. 본인이 표현의 결과. 편안하게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바르게 부르는 그런 그렇죠. 곡을 정직하게. 선정해서 그게 중요한 처음에는. 거네요. 네. 처음에 여러분들 뮤지컬 연기를 시작할 때는 어떤 곡을 정할 때 자기가 자신이 있는 부분을 정하기도 하겠지만 그 곡을 자기 쪼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No, 절대. 자기의 개성은 자제해야 그쵸. 돼요. 예, 자기의 어떤 그 단점을 없애고 바르게 정직하게, 부르는 바르게.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시면 맞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신체와 발성 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선생님 정말 중요한 거 빠뜨렸어요. 그럼 뭐 발성 그게 얘기하면서. 뭐죠? 네.